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손만 나오는 DJ 유튜버 블라인드 DJ K 앤 더 포즈입니다. 전 시간에는 박자 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박자 세는 부분은 디제잉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EDM 음악들이 이 16박자 기준으로 음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EDM 음악은 일정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DM 음악 구성은 첫째는 인트로, 두 번째는 브레이크다운, 세 번째는 업리프트 또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드랍 또는 훅 또는 쌉이라고 하는 가장 신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보통 그 2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드랍,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다운, 다시 업리프트, 다음 드랍, 그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아우트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부분은 음악이 진행되면서 악기가 하나씩 추가되는 특징이 있다면, 아우트로는 음악이 끝나면서 악기가 하나씩 빠지면서 음악의 볼륨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끝납니다.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보통 공박이라고 해서 다른 악기들보다 주로 드럼 위주의 악기가 사용돼서 좀 단순한 멜로디로 전개가 되므로 이 부분을 비트 매칭 시키는 것을 보통 인트로 아우트로 믹싱이라고 말합니다. 초보 DJ나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구성 부분들이 대부분 16박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EDM 음악이 인트로 16박자 2번, 그 다음에 업리프트 16박자 2번, 드랍 16박자 2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자 세는 것은 입으로 수학적으로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리듬을 타면서 박자를 세는 연습을 한다면 나중에 몸이 자연스럽게 박자를 타면서 굳이 박자를 입으로 안 세더라도 어느 정도 박자를 느끼실 수 있을 때가 오는데, 그건 좀 경력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J들이 트는 EDM 음악의 구성은 보통 말한 것 같이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듣는 음악 사이트에서 나오는 EDM은 이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이 음악을 어떤 상황에 따라 트는가에 따라 믹스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오리지널 믹스, 라디오 믹스, 익스텐디드 믹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믹스는 원곡자가 작곡한 그대로의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라디오 믹스는 원래는 라디오 방송할 때 공박이 나오는 인트로하고 아우트로를 자르고 중요 부분만 트는 것을 말하는 방송용 믹스이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믹스는 원곡의 공박이나 리듬을 더 입혀 조금 더 길게 만든 음악을 말하며, 보통 DJ들은 오리지널이나 익스텐디드 믹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공박이 많이 들어가 자연스럽게 비트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DJ들은 자신이 에디팅해서 조금 더 신나게 만들어 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부틀렉 또는 매시업이라고 해서 예전엔 그 LP 시절에는 해적판 또는 백판이라는 명칭으로 팔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DJ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춰 편집, 즉 에디팅을 해서 본인 타임에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에디팅 작곡한 곡을 많이 트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손님들의 호응을 이끄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레슨할 때는 10회 기준으로 에디팅 작업을 하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레슨을 끝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EDM 곡의 구성과 그 구성에 따른 내용을 얘기했고, 그 음악 사이트에 괄로로 표시된 믹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장비로 비트 매칭 하는 방법 중에 지금 레슨 받는 레슨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비트 매칭 하는데 박자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안 간다, 들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가 음악에 특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절대음감인 분들이 아니면 보통 한두 번 그 수업을 받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곡이 동시에 나가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DJ 초보분들이 하시는 얘기이므로 이것을 듣게 만드는 연습에 관한 얘기를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로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비를 통해서 비트 매칭 했을 때 어떤 음악이 앞에 가고 어떤 음악이 뒤에 가서 이 부분들을 비트 매칭 시킬 때 휠을 돌려서 어떤 걸 앞으로 돌릴지 뒤로 돌릴지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루프 버튼을 통해서 각각의 턴테이블에 있는 음악을 16박자로 루핑을 해줍니다. 이때 BPM은 같은 BPM으로 하시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어차피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고 두 곡의 차이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핑하는 방법은 Q 버튼을 잡은 상태에서 루프 버튼에 여기서 보이죠? 루프 버튼에 인을 누르시고 16박자 지난 다음에 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을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자, 이러면 루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루프가 형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다음 곡도 마찬가지로 루프를 같은 형태로 형성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부터 먼저 한 곡을 스타트를 하고 16박자 되는 부분에 다음 곡을 스타트해서 두 곡을 매칭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가 박자를 나게끔 해서 이제 틀린 부분을 찾는 것에 대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 매칭이 됐죠? 근데 여기서 루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음 때 박자가 틀어집니다. 지금 좀 틀어졌죠? 자, 다시 맞추겠습니다. 자, 맞아졌죠? 자, 여기서 제가 엇박자를 일부러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들리시나요? 박자가 엇박자 나죠? 이걸 보통 DJ들이 말탄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것이 앞에서 엇박자가 나는지, 어떤 것이 뒤에 따라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자, 뒤로 돌렸습니다. 자, 들리셨나요? 틀린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들이 들리실 겁니다. 들리실 때마다 이걸 통해서 휠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앞에 있을지, 어떤 박자가 뒤에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귀로 들으시고 휠을 돌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음에 틀 곡이 이 곡이라면 이 곡이 앞에 나갔을 경우, 그러면 뒤에 나갔을 경우를 계속 스스로 집에서 연습해서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휠을 돌려서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시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갔구나. 그러면 내가 휠을 뒤쪽으로 돌려서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음악을 놓고 루핑을 돌려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다음 곡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가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루핑을 맞추겠습니다. 루프 인을 누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루프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틀었던 곡하고 이 곡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하나, 둘. 자, 일부러 틀리게 맞추겠습니다. 틀리죠, 맞죠? 엇박자가 나죠. 엇박자가 나시죠? 자,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두 번째 틀 음악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늦다는 얘기죠. 얘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키를 앞쪽으로 돌려서 맞추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돌립니다. 맞았죠? 자, 다시 틀려질 겁니다. 맞았죠? 네, 이런 식으로 집에서 계속 귀로 듣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박자가 틀리는 부분들이 귀로 들리실 겁니다. 그걸 아셔야만 나중에 디제잉을 하셨을 때, 비트 매칭을 하셨을 때 휠을 돌려서 작은 비트는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좀 들리셨나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좀 들리셨나요?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스스로 틀린 부분을 찾게 되고 거기에 맞춰 템포 페이더를 조절하여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작은 비트 같은 경우는 휠을 조정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연습이지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레슨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카카오톡이나 댓글, 그것도 안 되시면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많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대관도 하고 있으니까, 대관이나 뭐 이런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연이나 파티가 있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제 매장에 있으니까 언제든 한번 매장으로 찾아주셔도 되시고요. 단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저는 음악을 누군가에게 배우고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없으신 분은 수업을 준다고 해도 레슨을 하지 않는 게 제 레슨의 첫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부 DJ 유튜브 분께서 DJ를 엄청 하찮은 직업이냐 얘기하시던데, 그건 저희 때나 저희 때 그러니까 2에서 30년 전에 딴따라라고 하던 그런 시절의 얘기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직업이고, 앞으로 디제잉을 배우면서 프로듀싱까지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마틴 게릭스도 나오고 아비치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고,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신의 직업을 폄하한다면 그분은 디제잉할 자격도, 또 가르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직업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게 참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G20, G7에 속하는 선진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고 시간이 흘러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는 우리 민족만의 자부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J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매장을 낸 거고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고 환경이 안 좋다고 불만만 할 거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자신이 만든 매장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DJ를 고용해서 한다면 그게 후배 DJ나 지금 DJ잉을 배우는 분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하고 그 정도로 노력 못한다면 앞으로도 변화되는 DJ 환경은 그런 분들에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빠잉.